요즘에는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내가 한국에 가보려고. 저는 이탈리아의 대도시 밀라노에서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며 먹고 살고 있는 니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반적인 대중에게 저희가 의뢰받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오랜 기간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멘트를 생각해낸다던가 흥미있는 영상을 만든다던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와 북극곰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던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광고 대행사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물론 요즘에는 옛날 광고 대행사에서 더 다양하게 세분화된 영역으로 나뉘기는 했지만요. 저는 그런 회사에서 코카콜라와 북극곰을 이어서 마케팅을 한 것처럼 의뢰받은 상품에 대해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상상을 해내야 하는 직업이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반쯤 누워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옆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면 꼭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시도해보지 않을 줄 알았던 스카이다이빙도 해봐야 했고요. 번지점프 같은 것도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낙하산 브랜드에 대한 광고 의뢰를 받았는데 떨어지는 기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의도치 않게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는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상품에 대한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동양인 소비자층들의 소비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도 예외 없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더욱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소문만 나도 글로벌 판매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마케팅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자신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요즘 시대인 것이죠. 한국에 가서 럭셔리 쇼핑을 한다거나 한국의 고급 호텔에 가서 쉬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까지 간 뒤 거기서 강의를 듣고 수업 종료 후 학교 앞에 있는 거리를 걸어보거나 식당에 가보거나 하는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렌트했는데요. 에어비앤비 어플을 통해서 한 달간 한국 돈 185만 원의 아파트를 빌렸어요. 호텔보다 저렴하고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진짜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종종 동종업계 사람들 중에 한국을 알아보겠다며 저처럼 과감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돈으로 서울의 호텔에 묵는다던가 어디 한적한 리조트에 머물면서 한국을 알아본답시고 놀다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한국을 대하는 자세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한국의 주거 형태를 저는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에 가기 전부터 떨리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내국인 입국 수속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내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국 수속을 받는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모든 절차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권을 만들 때나 여권을 만든 후여도 자동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절차를 신청만 하면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과 다르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여권을 발급받고 처음 외국을 다녀온 한국인들은 원래 공항이 이렇게 간편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칭찬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린 후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틈에 섞여서 경기도 수원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의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캐리어를 저 대신에 줄 세워 두었고요. 불안한 마음이 아주 컸지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도착하고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캐리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다시 사람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세워졌고요. 그렇게 그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이 매우 낯설고 신기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미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제가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고급진 공항 리무진 버스의 좌석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이런 시설과 서비스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원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저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집 소개를 받고 지켜야 할 사항이나 각종 시설들 작동법에 대해서 배우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단단하게 지어진 한국의 아파트는 수명이 꽤나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수명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것도 그러했습니다. 목조 건물을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뒤틀리는 느낌을 받아야 했다면 한국에서는 세련된 상업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도착했던 때는 그래도 아직 조금은 추운 기온이 남아있는 3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내도 너무나 충분하고 쾌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저렴한 서민층이 거주한다는 유럽의 인식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단지 내 산책도 해보고 단지 내 건물 상가에도 가서 커피도 사 마셔보고 베이커리에도 가서 빵을 사 먹기도 했어요.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이 있어서 프랑스 제품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 만든 빵집 브랜드라고 하더군요. 이탈리아 빵도 괜찮은 편인데 밀라노 바게트라는 브랜드가 없어서 조금 섭섭한 생각도 들었어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강세인 지금 세계 흐름 때문에 한국에서도 프랑스 이미지가 잘 먹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저는 그렇게 점차 한국에 적응해갔고 이제는 제가 한국의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업체를 찾아가서 차를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근처의 마트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저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마트 주차장은 상당히 쾌적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밝았어요. 보통 지하 주차장이라 함은 어둡고 침침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음침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지하 주차장을 배경으로 하는 공포 영화 같은 게 만들어지고는 하는데 한국의 지하 주차장만큼은 그렇게 무섭거나 음침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면 늘 누군가 근처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살펴보고 조심히 내리고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요. 너무나 쾌적하고 상쾌한 기분마저 느낄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세심하게 밝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모로 한국에서는 안정과 포근한 분위기는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트로 올라가서 매장 안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주부들처럼 저는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대 줄은 꽤나 길었지만 그 줄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계산원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신의 팔을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신기해서 그 계산원의 팔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고 제 생각보다 빠르게 물건의 바코드를 찍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사람은 쏟아지는 제 물건을 피해서 자신의 물건을 열심히 자신의 가방에 담고 있었어요. 앞사람의 물건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제 물건은 빠른 속도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에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옆 사람 물건하고 섞이면 어쩌지? 그리고 내 계산이 끝내면 내 뒷사람의 물건도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것인가? 라는 혼란 같은 것 말이죠. 제 앞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정확히 골라서 자신의 물건만 가지고 갔고요. 저도 바코드에 찍히고 내려오는 제 물건들을 집어서 급하게 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물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컵쌓기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아주 빠르게 손과 팔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계산이 끝나자마자 아직 물건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제 뒷사람의 물건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운 장면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미 공항에서부터 접해보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녹아든 이 문화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때도 차단기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고 속도가 빠른 애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도 한국 특유의 속도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치열하고도 무사히 제 물건들을 잘 골라서 담아왔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쾌적한 한국의 지하주차장 모습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차에 물건을 싣고 시동을 걸 때까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려고 협박한다던가 위험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단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자동차를 몰고 제가 빌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밝은 편이었고 심지어 클래식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트는 고객들이 방문하고 돈을 사용해줘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쾌적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깨끗하고 쾌적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종합해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인정한 제품들이 왜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전한 물건을 접한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그 물건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한국인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되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미리 검색해보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그 앞에 학교 상권에도 들러서 음식도 먹어보고 간식도 먹어보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날만큼은 평범한 대학생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는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로 가는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했고 때문에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길이 없는 듯했고 이탈리아에서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곧바로 삶의 질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노선도는 깔끔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며 먼지가 아주 많고 지저분한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하철 안에 공기청정기도 있었으며 모든 역마다 견고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철에서 위험한 일을 겪을래야 겪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도 지하철이 개통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 한국의 지하철 모습을 보면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당연하고 쥐가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냐는 다른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언행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작년에 지어졌다고 해도 믿어질 만큼의 쾌적한 모습에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개찰구에서는 경호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개찰구에는 늘 무단 출입을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경비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다는 점이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찰구 근처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부정승차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다들 핸드폰이나 카드를 내밀어 빠르게 요금을 지불하며 재빠르게 넘어가는 질서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에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면 누구 한 명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개찰구였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양심적인 사람들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하 내부에서도 통신이 너무나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점과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가 늘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지하철역과 다음 지하철역 사이에서 그 흐름이 끊기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지하철에서는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서야 그런 곳을 서서히 없애나가고 있는 중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지하철 내 통신이 원활한 것을 넘어서서 무료 와이파이까지 끊김없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심지어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니 잠시 디지털 세계와 단절하고 책을 읽는다던가 신문을 본다던가 하는 유럽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게 현대인이라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어째서인지 유럽에서는 가끔은 디지털과 떨어져야 한다며 지하에서는 책을 보고 신문을 보는 게 아날로그적 낭만이라고 홍보하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체험하고 오는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럽 사람들의 생각보다 생활에서 편리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유럽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이미 한국은 도달한 듯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 제품은 불편함 없고 사용하기 쾌적한 제품이라는 뜻인데 그런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도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 한국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너무 편리한 모습에 반해서 한 달짜리 휴가를 받게 되면 한국으로 또 가볼 생각이고요. 누구든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국에 꼭 가보세요. 뭘 생각해도 그 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